네, 봅시다. 이게 큰 틀의 시각을 가지게 되는 데까지가 되게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일단 한번 그 정도 관점을 가지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글들이 비슷하게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약 6월, 9월 수능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이라는 기관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아무 글이나 갖다가 쓰진 않아요. 이거는 100% 누가 얘기해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말 맞다나 저기 뭐 인스타 피드에 있는 글이나 블로그에 있는 글을 갖다가 쓰진 않는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만큼 이 글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글들인 거고, 어느 정도의 전문성도 갖춰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정형화를 염두에 두고서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자가 글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다른 잘 쓰여진 글들이랑 그 형식이나 틀에 있어서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 문자가 발명되고 꽤 오래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지? 그러면 잘 쓰여진 글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계속 서로 책이라는 게 발간되고 논문이라는 게 발간되고 난 이후로는 서로 돌려 읽으면서 이런 글들이 잘 쓰여진 글이구나 라는 거를 이미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비슷해요, 진짜로. 그래서 구조를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하는 연습만 제대로 해주시면은 이게 빈칸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빈칸 문제도 똑같이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Probably the biggest roadblock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이거 무슨 뜻이죠? 장애물이지 뭐야, 장애물. 그치? 근데 다 일단 장애물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점은 무조건 일단 뭐 적지 않더라도 동그라미라도 쳐놓고서 아 얘가 문제점이구나 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roadblock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장애물이라고 얘기도 하기는 했지만 거기 앞에 뭐까지 붙어있어요? biggest까지 붙어있거든요. biggest에다 네모 박사 한번 해볼까요? 걔가 뭐예요? 최상급이잖아. 내가 뭐라고 그랬어? 최상급은 아무데나 남발하지 않아요. 필자가 반드시 어떤 경우에만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일 때 거기에만 우리가 최상급을 써요. 그치? 모든 문장에 다 최상급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새끼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게 똑같은 거야. 이게 이 노래를 부를 때도 앞에 verse 부분이 있고 후렴 부분이 있잖아요. 그치? 근데 verse 부분부터 끝까지 그냥 막 냅다 지르기만 한다고 생각을 해봐. 다 싹 다 고음이야. 다 싹 다 3옥탑을 나와야 그럼 노래가 재밌냐? 재미가 없죠. 그치? 그러니까 이 최상급이라는 것도 항상 어디 포인트를 주는 부분에서만 최상급을 쓰는 거야, 필자로. 그거예요. 그래서 최상급 들어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도 the biggest roadblock to 어디에 대한 roadblock이야? to에 동그라미 줄게 전치사죠. Play for adults 이 어른들의 놀이에 있어서의 장애물. 즉 다시 이야기하면 어른들이 재밌게 노는 데 있어서의 그런 장애물이 뭐냐면 the worry that 대절이나 동격절이죠. They will look silly, improper, or dumb if they allow themselves to truly play. 자기 자신을 놀게 해버리면, 그지? 남들이 볼 때 내가 어떻게 볼 거라는 거야? 멍청해 보일 거라는 거야. 즉, 남의 시선이 무서워서 내가 제대로 놀지를 못하는 거야, 어른으로서. 이게 장애물이에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나왔으면 뭐라 그랬어? 해결책을 나오는지 찾아보셔야 된다 그랬죠? 해결책이 나오면 해결책이 주제가 되는 거고 문제점만 지적을 해놓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지 않으면 문제점 자체가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Or they think that is irresponsible, immature, and childish to give themselves regularly over to play. 어쨌든 간에 노는 게 어떻대? 뭔가 무책임해 보인다든지
미성숙해 보인다든지 아무튼 안 좋다 이거야. 그래서 nonsense and silliness come naturally to kids, but they get pounded out by norms that look down on frivolity.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지금 기피하는 그런 것들이 애들이 볼 때는 애들한테는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가온다 이거야. 애들은 그런 거 어때? 피하지 않아요. 근데 어른들은 피해. 왜? 규범. 어떤 규범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박함이라고 바라보는, 깔보는, 내려다보는 그런 뭐 때문에? 규범들 때문에. 걔한테 파운드다 쳐 맞는다는 거야. 그지? 내가 나 스스로를 놀게 만들려고 해도 이 주위의 시선, 사회의 이런 규범, 이런 규범들이 그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노는 거를 그냥 가만히 냅두냐 이거야. 아직도 덜 컸네. 철이 덜 들었어. 막 이래 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This is particularly true for people who have been evaluated for performance standards set by parents or the educational system or measured by other cultural norms that are internalized, no longer questioned. 잠깐만. 이게 어른이 놀게 되면 규범에 의해서 타격을 받는다라는 그런 것 자체가 앞에 문장이죠. 특히 진짜래요. 어떤 사람들한테 who have been evaluated for performance standards 뭐야? 어떤 이 성과 기준으로서 평가가 되어 온 사람들한테, 즉 어떤 교육적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성과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온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측정이 된 거죠. by other cultural norms, 어떤 문화적 규범에 의해서 그게 내면화된 거예요. 내면화됐다라는 말이 항상 중요하거든요. 이게 문화랑 보통 같이 가는 말인데 이거 배경 지식으로 알아둡시다. 여기 나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internalized norms라는 건 뭐냐면 내면화된 규범이라는 건데 이 내면화라는 말이 뭔지 한번 봅시다. 야,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어른이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젓가락을 들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죠.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문화적 규범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치? 유교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치? 사실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냥 아무나 먹으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에 와서 너네가 밥 먹을 때, 집에서 밥 먹을 때, 특히 아버지 어머니가 식사 먼저 하시기 전에 밥을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죠.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그치? 당연히 그건 너무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 규범 자체가 너네한테 어떻게 된 거야? 내면화된 거야. 이미 어떻게 돼버린 거야? 어로매틱이 돼버린 거야. 즉 오케이? 오토매틱이라는 거는 또 어떤 얘기로 우리가 다시 바꿔서 치환을 할 수가 있냐면 unconscious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무의식이라는 거죠. 즉 그만큼 이거를 내가 강제로 생각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나한테 뭐가 돼버린 거예요? 내추럴이 돼버린 거야. 당연한 게 돼버린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 갔어? 잘 모르겠어? 알겠어? 당연해져 버린 거야. 내면화됐다라는 것은 당연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내면화된 규범은 뭐 하지 않는다 그랬어? not questioned 된다 그랬죠. 의문을 제기받지 않는데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이미 나한테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문을 제기받지 않는데, 이게 왜 그럴까라는 의심을 받지 않는다고. 당연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규범 때문에 내가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지금. If someone has spent his adult life worried about
always appearing respectable, competent, and knowledgeable. 우리는 다 이렇게 보이고 싶잖아. 그러면 it can be hard to let go sometimes and become physically and emotionally free.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힘들다 이거야. 육체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자유롭게 뭔가 다 내려놓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거야. 계속 문제점 지적이죠. 근데 마지막에 the thing is하고 나오니까 the thing is 밑줄 쳐주시고요. 얘는 중요한 것은 이란 뜻이에요. 요것만 나와도 그래요. the thing is만 나와도 여기서 the thing 자체가 the important thing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the thing is만 하면 중요한 것은 이란 뜻이야. 이것입니다. You have to give yourself permission to improvise. 즉흥적으로 뭔가를 할 허락이 너 스스로에게 해줘야 된다. To mimic, to take on a long-hidden identity. long-hidden identity가 뭐겠어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 놀던 그 바이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너무너무 쉬운 건데 오랫동안 읽은 이유는 뭐예요? 그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야. 그치? 지금 맨 마지막 문장 전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 문제점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해결책이 나오면 이제 해결책에다가 우리가 포커싱을 맞추면 되는구나. 같은 방식으로 21번 답만 읽어볼게요. Any learning environment that deals with only the database instinct or only the improvisatory instinct ignores one half of our ability. 그 어떤 학습 환경이든 간에 대부터 어디까지? 인스팅트까지가 묶이죠. 그리고 5월에 한번 세모 해보세요. 두 가지인 거거든 지금. 종류가 두 가지인 거거든. 학습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Only the database instinct야. 그치? 하나는 데이터베이스만. 그치? 데이터베이스 포커스드고 하나는 뭐예요? improvisatory instinct야. 그치? 하나는 정보 관련, 하나는 즉흥 관련. 이거거든요. 그치? 근데 둘 중에 둘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만이야. 정보 올리, 즉흥 올리.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걸 선택하든 하프밖에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반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절반이야? One half of our ability. 이 얘기예요. 능력의 절반밖에 못 가져간다는 얘기는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이 둘 다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It is bound to fail. 만약에 그 둘 중에 하나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럼 be bound to 부정사 무슨 뜻이죠? 반드시 뭐뭐하다는 뜻이죠. 반드시 뭐뭐하다. 반드시 실패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it makes me think of jazz guitarists. 나한테 재즈 기타리스트가 생각나게 한대요. They are not going to make it. 성공을 못할 것이다. 어떻다면 if 동그라미. They know a lot about music theory but don't know how to jam. jam의 동그라미 발표해 볼게요. jam이 뭐예요? jam이야? jam이 뭐야? jamming이 바로 아까 위에 있었던 improvisatory랑 똑같은 말이에요. 즉흥으로 한다라는 뜻이거든. 즉 즉흥 연주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나올 improvise랑 똑같은 말이에요. improvise랑 즉흥 연주를 하다라는 뜻이야. 재즈 기타리스트인데 이론만 빠삭하고 즉흥 연주를 못하는 새끼는 그러면 성공을 못하겠죠 당연히. 재즈는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상황에 맞춰가지고 아무렇게나 내가 그 느끼는 대로 바로바로 연주가 나와야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잖아 재즈는. 그치? 클래식이 아니니까. Some schools and workplaces emphasize a stable rote-learned database. 어떤 학교는 이번에는 뭐래요? 기계적으로 암기한 데이터베이스만을 강조를 한대요. They ignore. 이번에는 뭐를 무시하는 거야? The improvisatory instinct drilled into us for millions of years. 우리한테 수백 년 동안 주입되어 즉흥적인 직감을 무시한대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정보만을 고집하면은 즉흥이 없고 즉흥만을 고집하면은 정보가 부족하고, 그지? 어느 한쪽이 부족한 상황이 돼버린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문제점이죠,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그지? 그래서 쭉쭉쭉쭉 읽어 나가다가 어떤 사람들, you get people,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You get people who are great improvisers but don't have depth of knowledge. 이번엔 뭐예요? 즉흥은 할 줄 아는데, 그지? 지식은 없는 거야. You may know someone like this where you work. 네가 일하는 곳에서 이런 사람들을 몇몇 알지도 모른다는 거죠. 즉 다시 누구? 즉흥은 할 줄 아는데, 즉흥 연주는 할 줄 아는데 지식은 없는 거야. 오케이? 다시 어떤 경우에요? 즉흥 올리죠. 즉흥 올리. 그치? 즉흥 올리는 이런 사람들을 네가 몇몇 알지도 모른대. 그러면 그 다음에 they may look like jazz musicians and have the appearance of jamming.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즉흥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지언정, but in the end they know nothing.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야. 그게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데이가 가리키는 게 앞문장의 데일 테니까. 다시 누구? 즉흥 연주는 할 줄 아는데 뭐? 지식은 없는 사람. 두 개 딱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잡아놓고 여기 선택지에서 못 맞추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1번 acquiring necessary experience to enhance their creativity. 뭐예요? 필요한 경험을 획득을 하는 거야. 뭐 하도록? 창의성을 향상시키도록. 맞아요? 맞아요? 아니죠? 그죠? 지금 얘네는 뭐는 충분해? 크리에이티비티는 충분해. 즉흥 연주는 할 줄 알거든. 그지? 2번 exhibiting artistic talent coupled with solid knowledge of music. 얘는 뭐예요? 두 가지가 둘 다 충족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럼 얘도 아니네? 3번 posing as experts by demonstrating their in-depth knowledge. 지식이 없다니까? 4번 performing musical pieces to attract a highly educated audience. 야, 관객이 뭐 교육을 잘 받고 지식이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그지? 그러면 정답 남은 거 뭐밖에 없어? 5번밖에 없죠. Displaying seemingly creative ability. 겉보기에는 어때 보여? 창의성이 뛰어나 보여. 근데 그 능력은 not rooted in firm knowledge야. 어떻다라는 거야? 이런 확고한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야. 즉 지식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수능이랑 평가원은 되게 깔끔해요. 되게 깔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린다면은 지금 만약에 그 뭐 20분대에서는 잘 안 틀리시겠지만 빈칸에서도 만약에 틀리신다면은 지금 주제 잡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빈칸 아직까지 틀리시는 분들은 주제를 잡는 법을 모르는 거야. 진짜 주제 잡으면 다 풀려요. 이따가 빈칸에서도 보여드릴게요. In retrospect, 돌이켜보면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알아주세요. 요즘 자주 나오더라. In retrospect. 돌이켜보면이라는 뜻이야. It might seem surprising that something as mundane as desire to count sheep was the driving force for an advance as fundamental as written language래요. 자, 대절이라기 몰랐대. 대절이 뭐냐면 뭐 하는 것만큼이나 양색이야. 그치? 양색이만큼이나 뭐만큼이나 근본적이었던 거야? 문자 언어만큼이나 written language만큼이나 근본적이었다 이거야. 그치? 뭐에 대해서? 이 진보, 발전에 있어서 진보의 원동력이 됐던 게 바로 양을 세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욕구였다 이겁니다. 이 양 세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양을 왜 셌을까요? But the desire for written records has always accompanied economic activity. 나왔네, 그렇지? economic activity에 동그라미 주시고 경제 활동이죠. 양을 센 게 왜 경제 활동이? 앞에 봐봐. 뭔가를 기록을 하겠죠. 거래를 할 때. 그지? 예를 들어서 기록을 하는데
내가 양을 뭐 한 100마리 데리고 있어. 그치? 근데 얘한테 팔았어. 500원에 팔았어. 근데 500원에 팔았는데 98마리가 남았어. 그럼 나 몇 마리 판 거야? 2마리 판 거죠? 그치? 그런 간단한 숫자 계산조차도 뭐와 연관이 있었던 거야? 경제 활동과 연관이 있었던 거야,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문자가 발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즉, 이 말도 안 되는 게 간단한 카운팅조차도 기록이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written record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언어가 발달을 했던 거야, 그 당시에. 문자 언어가 발달을 했던 거야. 오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Since transactions are meaningless, 의미가 없는 거야. 뭐 하지 않으면 unless you can clearly keep track of who owns what. 누가 뭘 소유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잘 기억을 해. 기록하고. 그렇게 못하면 거래가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얘한테 이거를 빌려줬지. 그지? 그럼 다음에 다시 갚아야 되는데 다시 받아와야 되는데 빌려준 거를 몇 개를 빌려준지 얼마를 빌려준지 몰라. 그지? 그럼 의미가 없잖아, 이 거래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s such 동그라미 그래서라고 했죠. 그래서 therefore예요. therefore. 앞으로 이해 보면 그냥 therefore이라고 읽어주세요. Early human writing is dominated by willing and dealing. 뭐야? 수완을 발휘하는 것을 willing and dealing이라고 해요. A collection of bets, bills, and contracts. 이런 것들. Long before we had the writings of the prophets, we had the writings of the prophets. 이거 말장난이죠, 그렇지? 우리가 예언자의 글쓰기를 갖기도 훨씬 이전에, 즉 누구? 성직자들,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글쓰기로 성행을 하기 훨씬 더 이전에 거래, 경제활동 때문에 글쓰기가 필요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장난이죠. prophets. In fact, many civilizations never got to the stage of recording and leaving behind the kinds of great literary works that we often associate with the history of culture. 하지만 우리가 사실 많은 문명이 우리가 흔히 문화의 역사랑 뭘 연관을 지어요? 문학작품이랑 연결을 짓잖아. 그지? 근데 그걸 남기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이겁니다. 처음에 거래랑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자가 발달을 했겠지만 그 이후에 문자가 계속 발달하면서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문명까지 이어진 문명들은 드물다 이거예요. What survives these ancient societies is for the most part a pile of receipts. 이 영수증들만이 살아남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런 거래 활동, 경제 활동이 글쓰기에 굉장히 중요했다는 내용이 이해죠, 그죠? 그다음은 1번이 되겠죠, 그죠? 넘어갑시다. 23번. Human beings not enter the world as competent moral agents이래요. 이거 말이 어렵죠. 그렇지? 인간은 세상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as 뭐로서 경쟁력 있는 moral agent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도덕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도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Nor does everyone leave the world in that state. 모두가 다 도덕적인 채로 죽지 않는데요.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을 때 자동적으로 도덕적인 게 아니라 이거야 사람들이. But somewhere in between, most people acquire a bit of decency that qualifies them for membership in the community of moral agents. 그 중간 어딘가에 태어나고 죽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의 예의 바른 즉 도덕성을 배운다 이거죠. 그지? 그게 그들의 자격을 주는 거야. 이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도덕적인 이런 행위자들의 사회에서 구성원이 되도록 자격을 주는 거야. 이게 태어나서 그 죽을 때까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게 약속이 된 이런 도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지키는 사람들은 살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지? 태어나서 막 사람 막 죽이고 다니고 막 때리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 살 수 있어 없어? 못 살잖아. 그지? 그거예요. The genes development and learning all contribute to the process of becoming a decent human being. 이런 유전자 발달, 학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덕적인 인간, 예의 바른 인간이 되는 과정에 기여를 하는데 The interaction between nature and nurture is however 여기서 역세모 한번 해주시고 however에다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였어요? 날 때부터 죽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학습을 한다 이거예요. 도덕적인 무언가를 학습을 하는데, 근데 이 nature, nurture는 항상 나오면은 뭐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nature, nurture. 이거는 선천, 후천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선천, 후천이에요. nature, nurture. 이 선천과 후천의 상호작용은요, highly complex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랑 즉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gene이야, gene, 유전자. 유전자나 뭐 후천은 뭐겠어? 환경, 학습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거는 복잡하다 이거예요. 복잡합니다. 거기서 뭐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문제점이 발생한 거죠. 우리가 그 중간에 뭔가를 배우는데 근데 그 선천과 후천 그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자체를 바라본다고 하면 그게 어떻대요? 복잡하대요. 그지? 그게 문제점이야. 다시. 즉 nature 뭐였어? gene이야, genes이야. genetic이야. 그리고 얘는 뭐야? 뭐 education 또 뭐였냐? 그러니까 뭐 learning 이런 거 있죠, 그죠? learning.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도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environment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무튼 얘네랑의 이 관계 자체가 어떻다 이거예요. 되게 컴플렉스하네요. 그지? 이거예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이게 문제점. 프로블럼이라고. 이게 문제점이라고. 문제점. 복잡하네. 그리고 developmental biologists are only just beginning to grasp just how complex it is. 얘네들 당연히 누구겠어? 이 분야 전문가들일 거 아니야. 생물 진화학자들 반대네요. 발달 생물학자들 얘네 같은 경우에도 진짜 아주 조금 그냥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이라 이거야. Without the context provided by cells, organisms, social groups, and culture, DNA is inert. 근데 이런 맥락 없으면 뭐가 없으면 뭐에 의해서 제공이 되는 세포나 유기체나 사회집단이나 문화에 의해서 제공되는 맥락이 없으면 DNA는 비활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간에 설명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협력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Anyone who says that people are genetically programmed to be moral has an oversimplified view of how genes work.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사람들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도덕적이도록.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날 때부터 사람들이 도덕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유전자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즉 또 모른다죠. 그지?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genes and environment interact in ways that make it nonsensical to think that the process of moral development in children or any other developmental process can be discussed in terms of nature versus nurture. 유전자랑 환경이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합니까? 뭐 아이들의 도덕적인 발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다른 어떤 발달 과정이 천성 대 후천, 선천 대 후천이라는 그런 견지, 그런 관점에서 논의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단순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뭔 얘기하고 있어? 복잡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evelopmental biologists know now that is really both or nature through nurture. 이게 둘 다를 통한 또는 즉 양육을 통한 천성이라는 걸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작용을 한다라는 이거죠. 그죠? A complete scientific explanation of moral evolution and development in the human species is a very long way off. 그러니까 인간 중에 완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도덕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멀었다 하고 끝내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 해결책이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거든. 아까 문제점 뭐였어? 유전자랑 환경, 유전자와 학습 이런 것들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어떻다? 복잡하다예요. 그게 정답이 되면 되는 거야. 정답 몇 번? 5번인 거죠. 그죠? 도덕적인 어떤 발달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상호작용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유전자와 환경 간의 굉장히 복잡한 상호작용 이게 문제다 이거야. 그래서 과학자들도 아직 잘 모른다 이거야. 문제점만 지적하고 끝났으니까 정답이 5번이 되겠죠. 그죠? 4번 봅시다. 자, Nature versus Nurture Controversies in Developmental Biology. 자, 발달 심리학? 발달 생물학에서의 선천이냐 후천이냐의 논쟁. 얘는 왜 안 될까요? 얘는 왜 안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이렇게 되면 혹 들었어 방금 꾸준히? 무슨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 세진이가? 만약에 4번이 돼버리면은 누가 먼저냐, 누가 더 중요하냐라는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거여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얽히고 설켜서 both라 그랬잖아 아까. 둘 다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누가 먼저고 누가 더 중요하다, 선천이 먼저냐 후천이 먼저냐 얘기가 아닌 거죠. 지금 이 인터랙션 자체가 그냥 컴플렉스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서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유전자가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하다, 누가 더 중요하다가 아닌 거야. 4번을 찍으면 그게 돼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4번은 안 되는 거야. 이해했어? 마지막 24번 보고 잠깐 쉴게요. 자, invasions of natural communities by non-indigenous indigenous species are currently rat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global-scale environmental problems. 침입인데요. 뭐의 침입이에요? 이 자연 군집의 침입 by non-indigenous species. 비토착종들. 즉 무슨 말이에요? 비토착종이라는 게 원래 여기 안 살던 놈들 외부종들의 침입인 거야. 한마디로. 는 are currently rat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글로벌 스케일 세계적 규모의 환경 문제로 거두가 되고 있대요. 평가가 되고 있대요. 지금 최상급도 나왔고 되게 중요하죠. 이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외부종들의 침입이 문제다. 그치? 외부종들의 침입이 문제다. 그럼 얘도 문제점이야. 자연 군집에 대한 그치? 누가 침입을 해? 비토착종 침입.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문제예요. 이거죠. 그치? The loss of biodiversity has generated concern over the consequences for the ecosystem functioning, and thus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oth has become a major focus in ecological research during the last 2 decades.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상실이 뭘 만들어냈대요? 걱정을 만들어냈대요. 뭐에 대한? 이런 영향에 대한. For ecosystem functioning. 생태계 기능에 대한 영향이죠. 그리고 thus, 따라서 understanding. 뭐의 이해가? The relationship between both. 그 둘 간의 생물 다양성의 상실과 생태계 작동에 대한 영향 두 가지가 되겠죠. 그지? 그 두 가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has become a major focus. major focus의 동그란 별표 주된 초점이 된대요. 즉 뭐랑 뭐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생물 다양성이랑 생태계 기능에 대한 영향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물 다양성과 그리고 뭐냐? 생태계 뭐냐? 기능에 대한 영향
요거를 이해해야 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죠 지금. 둘간에 지금 지난 20년 동안 연구에 초점이 됐대요. The Biodiversity Invasibility Hypothesis. 그래서 이런 가설을 세운 거야. 생물 다양성이랑 invasibility가 뭐겠어요? invasion이 침입이니까 invasibility는 침입 가능성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랑 침입 가능성에 대한 이 서로 간의 그런 가설이 관계에 대한 가설이 suggest that 대절을 시사한대요. High diversity increases the competitive environment of communities and makes them more difficult to invade.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인과관계가 나와버렸죠. 그치? 뭐가? 생물 다양성이 뭘 올려준다? 경쟁적 환경. 뭐예요? 군집들의 경쟁적 환경을 증가시켜주고 그래서 걔네들이 뭐 할 수 있게 만든다? 어떻게 되도록 만든다? 침입하기 어렵도록 만들어준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그 메커니즘은 뭐인 거야?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에 대한 영향, 이게 결국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 침입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거든. 그치? 그렇게 봤을 때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어떻다? 침입 가능성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 이해 갔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외부 비토착종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침입을 덜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생물 다양성이 필요하다. 다 나왔네? 근데 이거를 다 읽어놓고도 선택지가 해석이 안 돼가지고 틀리신 분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그죠? Guardian of Ecology. 생태계의 보호자. 뭐야? 생물 다양성이 침입을 저항한다. 즉 생물 다양성이 올라가면 침입은 줄어든다. 딱 맞죠?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좀 나와주세요.